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또 시간 다가왔어요. 점심시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점심 영상 올렸으니까 전 시간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봐야죠. 지금 보니까 비둘기 연준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장중에 134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내의 그 분위기가 비둘기적으로 좀 바뀐 가운데 9월달 CPI 발표를 현재 대기하고 있어요. 시장의 관망세가 좀 큰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예컨 중계에 따르니까 환율은 오늘이 아직 12일이죠. 12일 맞다. 오늘 맞네요. 참. 12시 20분 기준 봤을 때 1338.7원보다 한 2.05원 정도 올라서 1340.75원에 거래 중이더라고요. 환율은 여기에 환율을 반영해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한 1.3원 오른 1340원에 개장을 했어요. 개장 이후에 환율은 1340원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가던데 점심시간에 가까워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환율은 1343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9월 PPI가 시장 예상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 통화정책 분위기가 일부 바뀌다 보니까 국채 그 금리하고 달러화가 내림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니까 다수의 참석자는 향후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일부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은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전달을 했고, 다만 모든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이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준 위원들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연내 1회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는데 그러나 당시 19명 중에서 12명이 한 1회 인상, 7명이 동결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연준의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긴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화돼요. 최근에 그 금융환경 긴축이 연준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여건으로 연준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같은 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긴축된 그 금융환경에 의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연준의 비둘기 신호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죠. 하마스의 교전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와는 약세네요. 달러 인덱스는 11일 저녁 11시 22분 기준 105.70을 기록하고 있는데 달러 위안 환율은 7.29 위안에서 7.30 위안으로 올랐고요. 전날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 이안이 해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된 것에 이어서 이날 외신에서는 비구 이안의 부채 위기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재현될 위험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달러 그 엔 환율은 다시 149엔대로 올라서 거래되네요. 외국계 은행 딜러는 수급 양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CPI 앞두고 있어서 1335원 근처에서 쇼커버하고 그 결제 수요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을 국지전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확전이 된다고 하면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숏을 가더라도 짧게 가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 원대, 코스닥에서는 100, 1,500억 원대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밤 9시 반께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발표돼요. 9월의 그 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3% 상승할 전망인데 전년 동월비로도 3.6% 올라서 8월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도 전월비 0.4%, 전년 동월비 3.7%로 전망을 하네요. 특히 그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4.1%로 8월 달에 이어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연준 내에서 긴축 종료에 대한 분위기가 커진 만큼
이번 소비자 물가 발표는 시장에 큰 이벤트가 되지는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은행 딜러도 근원 물가는 주거비 등으로 인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헤드라인 물가가 얼마나 높게 나올 건지가 관건이죠. 그런 물가가 하락한다면 헤드라인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아주 크게 반영할 것 같지 않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만 최근 달러가 국채금리의 동조화를 보이면서 내려온 만큼 하락 지속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봐야 하죠.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그 연준의 그 이 도비시안 코멘트를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뭐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뭐 꾸준하게 잘 모시면 돼요. 삼성은 오늘 보니까 좀 아쉽지만은 한 68,500원 정도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약간 오르지만은 한 68,500원 정도. 우선주는 한 55,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55,500원. 갭 차이는 13,000원 정도 유지를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해외는 어떠냐 봤더니 지금 중국은 현재 상해지수 0.8% 정도 오르고 있어요. 홍콩 항생 좋습니다. 한 2%, 홍콩 H 2.33% 오르고 있고 일본 니케이 1.4%, 베트남 0.25% 오르고 있네요. 대만 0.6%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환율은 1339.7원 2.3원 정도 빠지고 있네요. 달러 인덱스 105.69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좀 오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사기가 조금 그럴 거예요. 떨어질 때 좀 담아야 하는데 오를 때는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또 떨어지면은 또 겁먹어 가지고 또 못 사요. 또 여러분 매수하기가 힘들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또 오르면 오른다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식 투자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투자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면은 항상 망하게 돼 있습니다. 못 버팁니다 절대로. 그리고 다른 종목에 자꾸 눈 끼웃끼웃거려요. 저쪽에 좀 날아가니까 저기 갈까 해가지고 가서 또 물리고 항상 오르는 데만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는 거에 또 덤비던 사람은 없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불타기를 할 건지 물타기를 할 건지 자기만의 뚜렷한 이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 주식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주식 철학을 꼭 만들어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